네, 안녕하십니까. 깡스 인사이드 강지훈입니다. 오늘 시작이 출발 위치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 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거래 대금이 작다는 부분, 그 부분과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차별화, 어저께부터 차별화가 되려는 흐름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제 차별화가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시장을 좀 더 하나씩 보면은 우선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되죠. 그래서 현재 거래소 같은 경우는 2,735포인트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하락폭을 이제 회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되는데 종합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중요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장중뿐만 아니라 장 마감때까지 해서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증가세를 보여주면 좀 더 빨리 매물을 소화하고 윗자리를 넘어간다는데 오늘 시장에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하다가 되겠죠. 그럼 거래 대금이 부족하면은 기간 자체가 조금 더 걸리는 그런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현재는 외국인들이 거래소에 대해서 매도를 보이는 반면에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는 매수를 한다. 이렇게 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인들의 매도세가 이제 약간의 시장별로 나눠지고 그리고 종목별, 업종별로 좀 나눠진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어느 정도 앞전에 환율에 따른 그리고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에 따른 매도 자체가 세게 나오던 부분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시장 자체가 강하게 위로 가려면은 우선은 1차적으로 환율 자체가 꺾이는 방향이 나와줘야 되는데 어제가 이제 환율이 1227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현재는 1220원에서 21원 사이로 다시 그 한 6원 정도 하락을 한다는데 이러면 이제 환율이 이제 방향이 슬슬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번 주 내에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나온다면은 시장 자체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의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되겠죠. 그다음 외국인들이 파생 쪽에서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앞전부터 얘기했지만 3월 만기 이후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중립이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후로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는 매도가 소폭 이어지는 모습이 이어지다가 어제 같은 경우가 외인들이 선물 쪽에서는 매수로 전환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금 소폭 매도가 나온다 이렇게 됐지만 전체적으로는 포지션 자체를 소폭 개선시키는 과정이 이어진다 되는 거고요. 오늘 기관에서가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수 이 부분이 들어온 것은 베이시스가 개선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데 이에 따라서 시총 최상위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강보합 정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현재는 지수를 받쳐주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된다 됩니다. 그래서 지수를 시총 최상위가 뭐 아주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뭐 손꼽는 그런 흐름이지만 이쪽에서가 반등이 나온다 되면서 어느 정도는 지수 받쳐주고 반대로 그동안 시장에서 상대적인 강세가 두드러졌던 쪽에서가 차익 실현이 강하다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방산주라든지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기판 관련된 쪽이 오늘 차익 실현이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흐름 역시도 당연하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오늘 이제 낙폭과대로 얘기하는 대표적인 것들 중에서 이제 오늘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5G라든지 이런 쪽도 강세를 띠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낙폭과대가 반등이 나온 만큼 상대적 강세 띄었던 쪽에서 차익 실현이 세다가 된 거고요. 그 외쪽으로도 이제 건설 쪽도 오늘도 약세 하락이 좀 더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조선도 소폭의 약세를 나타내고 보험도 요 근래 강세 띄었던 만큼 역시 조정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리고 유가가 이제 어느 정도 다시금 115를 갔다가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니까 이 역시 유틸리티라든지 유가 관련된 수혜를 받던 쪽, 뭐 태양광이나 이런 쪽까지도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되겠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제 2,750이라는 자리대를 오늘도 고가로 인식을 했는데 이 라인대를 이제 돌파를 해야지 그 윗자리인 2,770에 2,800까지가 단기적으로 열리는 구조가 되고 이 부분이 나와줘야 국내 증시 자체가 어느 정도 글로벌 증시와 키 맞추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소화는 잘 해주고 있는데 거래 대금이 아까 작다고 말씀드렸던 만큼 거래 대금의 증가세가 나오느냐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는 좀 중요하다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죠. 지수를 먼저 환율을 먼저 보죠. 환율을 보게 되면은 환율 자체가 이제 반등이 앞전에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타났다는데 결국 이제 중간 마디라고 할 수 있는 낙폭과 단기 하락폭의 50% 자리가 1225.5원짜리 전후가 되는데 이 라인대를 어떻게 살짝 넘어갔다 되죠. 그러고 나서 오늘은 바로 약세로 떨어진다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 자체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N자형 하락이 떨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된다는데 지금 현재는
이 가격대 1220원에서 21원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1215원 정도가 내려온다가 되면은 이제는 방향 자체가 아래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나온다면은 시장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선물 쪽을 비롯해서 수급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현재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것과 그리고 금융투자를 중심 프로그램이 들어온 부분 이게 거의 비슷하다 정도 되겠죠.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동반 매수가 들어온 거고 외인들이 선물해서 3천 계약을 매도한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만기 이후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소규모의 매도세가 이어졌었고 가장 많이 매도를 했을 때가 종가 기준으로 약 6천 계약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저께 매수를 바꿨던 거죠. 그래서 매수를 바꿨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중립 이상으로 바뀌었던 포지션인데 오늘 다시금 소폭 매도로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오후쯤까지 외국인들이 이 포지션을 다시금 매수를 유지를 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현물 쪽에서도 조만간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환율적인 부분도 같이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현재는 보합권 전후인데 오늘도 이제 고가를 맞는 가격이 2754포인트고 저가는 2734포인트죠. 그러니까 현재는 2730에서 50이라는 자리대 이 가격대에서 지금 등락을 보였다가 되는데 여기가 전체로 볼 때는 2710에서 2770 요 사이대가 전체적인 매물이 있는 자리고 그 아래서가 요 가격대가 중간 가장 매물이 많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오늘까지 해가지고 한 3거래 정도 이 라인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여주면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인데 거래 대금의 증가가 언제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자리대를 넘어가느냐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까다로운 자리대는 현재 2750 전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라인도 올라타서 안착하면 역시 2840짜리 전후까지는 매물이 많지 않은 구간에 들어온다라는 부분도 동일하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준 있는 매매, 이제 운영용으로서의 눌림자리 이런 것도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현재는 이제 현대건설 오늘도 이제 소폭 다시금 조정을 보여준다면서 현대건설이 매수가 밴드가 47,000원, 48,000원 이 사이였는데 여전히 매수가 밴드에서 움직인다 되겠죠. 그래서 소폭의 약세를 보여준다 되는 케이스고 시장에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락할 때는 하락거래에 실렸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다음 OCI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하락이 다시 이어지면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하락을 나타낸다 됩니다. 그래서 OCI는 매수하는 가격 대비해서 한 4%대까지 손실이 나타난 그런 케이스였는데 손절가가 10만 2천 원의 라인대 이거를 꼭 지켜야 된다는 거 동일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넷마블이죠. 넷마블은 보합권 전후에서 등락을 보인다. 큰 차이가 없고요. 여전히 무난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LG U+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를 하향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멘텀이 좀 다른 KT라든지 이거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목표가 하향해서 오늘 아침 시가 14,000원 정도에서 목표가 매도 마무리했다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오늘도 소폭 약세 나타난다 정도 되는 케이스고 그리고 LS도 현재 보합권 정도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였다. 한 장중에 5% 가까이 올라가긴 했었는데 거래량도 많이 실리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다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만도가 제일 강하고 이제 현대위아가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들 좀 움직인다 되겠죠. 그러니까 증권 같은 경우는 소폭의 강보합 나타내준다 되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증권 같은 경우는 지수가 매물대 돌파하고 지수 2,800이라는 자리대 돌파 시도가 나온다 했을 때 모멘텀이 받을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들어갔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신규 다시금 눌림으로서 잡아낸 것이 현대제철이 된다. 현대제철은 수폭 강보합 정도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종목을 이 중에서 이제 한 두 개 정도만 더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LG U+를 한번 보도록 하죠. LG U+가 들어갈 때의 관점은 시장에서 추세를 돌파한 거를 기대하고 들어갔던 케이스였는데, KT에 비해서 모멘텀이 너무 약하다고 그랬었죠. KT 같은 경우는 같은 구간대에서 9%대 넘는 상승을 보인 반면에 상승폭이 낮은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 추세 라인대를 돌파를 결국은 하고 윗자리로 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부분에서 우선은 목표가를 짧게 다시금 수정해서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 OCI 좀 봐야 되는데 OCI 같은 경우는 밴드가 좀 넓어진 케이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전에는 OCI에 대한 전망치 자체를 시장에서 좁은 밴드로 설정해가지고 요 중간 마디짜리대에서 이제 진입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11만 6,500원이죠. 이 가격대를 두 번 정도 고가로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저가로 인식했던 자리대가 103,000원짜리 전후 이 라인대를 현재 만든다 되겠죠. 그러면 밴드폭 자체가 넓어진 케이스로 봐야 되는데 밴드폭이 넓어진다는 거는 나중에 위로 갈 때도 윗자리가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밑으로 떨어진다 했을 때는 이 구간대에서 쌓였던 매물 물량이 한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가를 102,000원대 잡아놓은 거 이거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이 라인대에서 중간 마디인 다시금 108,000원짜리대 요 라인대 위로 올라간다가 되면은 그땐 다시금 윗자리에 대한 무게가 실린다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가격대 자체를 지켜주면서 내일 반등이 나오느냐 이 부분 정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신규로 편입은 이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가격대들이 조금씩 다 모자르거나 약간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오늘은 장 끝나고 내일까지 확인하고 신규 편입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장 자체는 여전히 매물 소화를 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는 잘하고 이제 윗자리에 대한 돌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간 자체가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결국은 위로 갈 때가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차익 실현이 떨어진 것과 그리고 납폭과대 움직이는 것들은 전혀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타이밍이 결국은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거래소에 대한 매수가 들어온 타이밍 그게 언제냐에 따라서 지수 자체가 위로 가느냐 그게 날짜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오늘 저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